세계가 무릎 꿇었습니다. 독일의 3천억 투자가 모래에 묻혔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녹아내렸죠. 일본의 장인 정신이 부서졌습니다. 프랑스가 포기했습니다. 영국이 철수했습니다. 아룰라 사막, 인류 문명이 선택한 마지막 전쟁터였습니다. 섭씨 52도, 염도 4.5%, 모래 폭풍 240일, 60년간 단 한 방울의 물도 만들지 못한 지옥이었죠. 여긴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레이첼 호크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25년 경력, 잡 세계 프로젝트 폐기. 그녀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세계 지도 한 구석에 작은 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5명이면 됩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미쳤다고요? 하지만 72시간 후 웃음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줄기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사막이 무릎 꿇었죠. 그리고 1년 후 레이첼은 세계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대륙보다 컸습니다. 그날 인류는 새로운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52도. 제 피부가 타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룰라 사막. 60년간 물 한 방울 없던 죽음의 땅이죠. 독일이 포기했고, 미국이 실패했고, 일본이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엔 5명의 한국인이 서 있습니다. 72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실패하면 추방, 성공하면 기적.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미친 도박이라고요. 저는 레이첼 호크입니다. 전 미 공군 기술장교 출신이죠. 지금은 세계수자원위원회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전 세계 담수화 프로젝트를 검증해왔습니다. 62개 프로젝트 중 43개를 폐기시켰죠. 제 판단은 냉정합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손에 든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 확률 0.002%. 사흘 전이었습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사우디 정부의 요청이었습니다. 아룰라 사막 급수 프로젝트. 60년간 방치된 불가능의 땅에 물을 공급하라는 겁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정치적 제스처라는 걸 말입니다. 독일 기업이 3년 투자하고 철수했습니다. 미국 컨소시엄은 18개월 만에 포기했죠. 일본 기술진은 6개월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염도 4.5%, 온도 52도, 모래폭풍 연간 240일. 이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컨테이너 2개와 엔지니어 5명이면 됩니다.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비웃었죠. 독일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 회의에서 웃은 유일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사우디 측은 진지했습니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72시간 내 물 생산. 실패 시 프로젝트 폐기 및 한국팀 추방. 협상 불가.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형 선고라고요. 그리고 저는 감독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프로젝트를 종료시키는 것. 저는 짐을 쌌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공항에서 한국팀을 처음 봤습니다. 5명. 서서구 팀장이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더 단단했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감춘 게 아니라 정말로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48시간이면 됩니다.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데이터가 이미 답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바신. 실패의 전조.
사막에 도착했을 때 온도계가 52도를 가리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칼날처럼 폐를 찔렀죠. 지평선 끝까지 모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잔해들. 독일이 버리고 간 플랜트, 미국이 포기한 파이프, 일본이 남긴 컨테이너. 패배의 유적지였습니다. 한국팀은 그걸 기회의 현장이라 불렀습니다. 트럭에서 장비를 내렸습니다. 컨테이너 2개.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5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서서구가 모래 위에 도면을 그렸습니다. 손으로 직접요.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증거 자료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온도가 47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옥이었죠. 한국팀은 조명을 켜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본부 텐트에서 감시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첫째 날 오후 11시. 모듈 조립 진행률 37%. 모래폭풍 경보 발령. 온도 47도. 인원 상태 양호.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5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마치 이미 성공을 확신한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무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손이 노트를 덮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창밖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서서구의 말이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48시간이면 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1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60시간 남았습니다. 모래바람이 텐트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실패라는 단말입니다. 저는 통계를 믿습니다. 25년간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숫자가 이상합니다. 24시간째였습니다. 모듈 조립 진행률 80%. 저는 시간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 확인했죠. 독일팀은 같은 작업에 72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96시간이었죠. 그런데 한국팀은 24시간 만에 80%를 끝냈습니다. 불가능이 통계적 오차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47도. 그 열기 속에서 5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적셨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빨랐죠. 마치 이미 수백 번 해본 것처럼요. 서서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점심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 텐트로 가려는데 그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현지 인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바닥에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그곳에 앉았습니다. 맨손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현지 방식 그대로였죠.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우디 인부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술팀이 먼저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보다 먼저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줄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들은 장비보다 사람을 먼저 연결한다. 오후였습니다. AI 제어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됐죠. 김도훈 박사가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죠. 우리는 수치를 신뢰하지만 조건을 사람에게 맞춥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술은 객관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막의 온도, 습도, 염도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의 필요는 데이터가 아니죠. 우린 둘 다 맞춰야 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죠.
기술이 따뜻하다는 느낌.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첫 시운전이었습니다. 펌프가 돌아갔습니다. 모터 소리가 사막을 채웠죠. 압력계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필터 막힘, 모래 과다 유입, 압력 급상승, 시스템 자동 정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결국 통계대로 됐다. 한국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패닉은 없었죠. 서서구가 필터를 열었습니다. 모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3배 많았습니다. 독일 필터를 개조합니다. 서서구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이 버리고 간 폐필터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금속 소리가 울렸죠. 그들은 폐필터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메쉬 크기를 조정했습니다. 역세척 각도를 수정했죠. 저는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새로운 필터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통계상 불가능한 시간이었죠. 두 번째 시운전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펌프가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압력이 정상 범위에 머물렀죠. 그리고 파이프 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했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염도 0.19%, 탁도 0.08, 음용 가능 기준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상 불가, 신뢰 보류. 겨우 그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뭡니까? 저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했죠. 서서구가 물컵을 제게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컵을 받았습니다. 맑은 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입술에 댔죠.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나온 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아무도 제 표정을 보면 안 됐습니다. 저는 감독관이었으니까요. 냉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한국팀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등을 두드렸습니다. 환호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미소만 있었죠. 저는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통계가 틀렸다고요? 불가능이 가능해졌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깃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크게 보였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정직하게 말하자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요. 정전이었습니다. 모든 계기판이 꺼졌습니다. 조명이 사라졌죠. 어둠이 현장을 삼켰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중단 명령을 내리려 했죠. 이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서구가 소리쳤습니다. 계속 가동합니다. 멈추면 필터가 죽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력도 없이요? 심장이 2번 뛰는 사이 한국팀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막을 가로질렀죠. 그들은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김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무서웠죠.
트럭 15대의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한다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포기를 모른다는 걸요. 케이블이 연결됐습니다. 스파크가 튀었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47도. 압력 상승. 필터 작동. 이건 매뉴얼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재적 판단이었죠. 모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진동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죠. 기계의 심장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달랐습니다. 서쪽 지평선이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었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스피커가 외쳤습니다. 대피하라고요. 모든 인원 대피하십시오. 지금 당장요. 사우디 현장 인력이 트럭으로 뛰었습니다. 본부 직원들도 철수했죠. 저도 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봤을 때 한국 팀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들 미쳤습니까? 빨리 대피해야죠. 서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AI가 멈추면 시스템이 죽습니다. 우린 남겠습니다. 미쳤습니까? 모래 폭풍은 사람을 죽입니다. 기계보다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AI가 없으면 우리가 AI입니다. 김도훈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차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럼 저도 남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25년간 데이터만 믿던 제가요. 하지만 그날은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모래가 벽처럼 밀려왔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로프를 잡았습니다. 한국팀이 미리 설치해둔 안전 로프였죠.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세척 시작합니다. 수동이었습니다. AI가 없으니 손으로 직접 밸브를 돌렸습니다. 한 명이 압력을 읽었습니다. 한 명이 밸브를 조작했죠. 한 명이 필터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래 속에서 빛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1시간이었을까요? 3시간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저 버텼습니다. 함께 버텼죠. 그리고 새벽이 왔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하늘이 열렸죠. 붉은 빛이 지평선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고글을 벗었습니다. 모래투성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탁도 0.04, 염도 0.01. 완벽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죠. 폭풍 속에서도 시스템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시스템을 살렸습니다. 물줄기가 하늘로 솟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맑았습니다. 투명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울었죠. 이들이 만든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보다 더 큰 것. 신념이었습니다. 서서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도 모래투성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72시간 완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악수를 청했죠.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라 신념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작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대하다는 걸요. 사막이 패배했습니다. 한국이 기록을 썼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현장은 모래더미였습니다. 장비 위에, 컨테이너 위에, 파이프 위에 모래가 쌓여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복구에 며칠이 걸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서구가 장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천으로 하나하나 모래를 닦아냈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비는 곧 존중입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군인의 명령보다 단단한 목소리였죠. 기계를 존중한다고요?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그들을 비웃지 않기로 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평가 대상을 존중한다고 쓴 게요. 오후에 본부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상부에서 회신이 왔죠. 통계상 기적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며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기적?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죠. 노력이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에서 그 단어를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제가 상부의 표현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녁이었습니다. 서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겠습니까? 마을 병원이었습니다. 낡았습니다. 오래됐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한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이라였습니다. 10살짜리 소녀였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서서구가 아랍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소녀가 웃었죠. 아저씨들이 만든 물을 마시면 나을 수 있대요. 통역사가 번역해줬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 말이 제 머릿속 공식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술이 감정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심호흡을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효율을 봤죠. 하지만 오늘은 사람을 봤습니다. 희망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24시간째였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김도훈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됐죠. 하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지친 미소였지만 따뜻했죠.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함께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제 질문이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단순했죠. 하지만 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서구가 밸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하나하나 확인했죠. 박민수가 파이프를 닫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필터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정대희가 압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일 때 저는 한 나라를 봤습니다.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폈죠. 오늘의 기록을 써야 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술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효율이 아니라 신념.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제가 이런 걸 쓰다니요.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아름다웠죠. 그 아래서 한국팀의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시자였습니다. 평가자였죠.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동료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확신이었을까요? 단단한 편견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틈이 생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빛이요.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질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염도 0.01%, 탁도 0.03, 중금속 검출 제로. 완벽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3번 확인했죠.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마을 광장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65년 만의 순간이었죠. 임시 급수대가 설치됐습니다.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마셨죠. 눈이 커졌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마. 아랍어로 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받았죠. 입술에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5년 만의 단맛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찍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죠. 제 눈에도 뭔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이라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자이라가 마셨습니다. 천천히요. 소중하게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뚫었습니다. 서서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물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경력이 한 문장에 무너졌죠.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오후였습니다. 왕세자가 도착했습니다. 경호팀이 먼저 내렸죠. 검은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현장이 긴장했습니다. 왕세자가 급수대로 걸어왔습니다. 서서구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물을 받았습니다. 마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통역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선언했습니다. 비전 2030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국가 계획에 편입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가 울렸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증명이었죠.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중동 전역 확대였죠. 한국을 독점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세계 지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팀과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협업회의였죠. 언어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도면 위에서는 하나였습니다. 서서구가 설명했습니다. 아랍어 통역이 따라왔죠. 사우디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김도훈이 답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기술의 문명 통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국경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고 있었죠. 남은 건 신뢰였습니다. 협력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이라가 걸었다고요. 스스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달려갔죠. 복도였습니다. 자이라가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죠. 저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25년간 숫자만 봤습니다. 효율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적을 봤습니다. 아이의 걸음이 플랜트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자이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웃고 있었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알아보였지만 이해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죠.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단어가 부족했죠.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줄만 적었습니다. 이 기적의 단위는 리터가 아니라 사람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65년 만의 축제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생명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감독관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확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플랜트를 2배로 늘리는 거였죠. 사우디 정부의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바로 착수했습니다. 컨테이너 2개가 더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엔지니어 10명이 합류했죠. 현장이 커졌습니다. 파이프가 늘어났습니다. 펌프가 추가됐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빠른 확장 아닙니까?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과부하였죠.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54도. 냉각 장치가 다운됐습니다. 필터 압력이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시스템이 견디지 못합니다. 서서구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린 버틸 겁니다. 사막이 이기게 둘 순 없습니다. 어떻게 버틴다는 겁니까? 냉각 장치도 없이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상냉각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트럭에 물탱크를 연결했습니다. 파이프에 직접 물을 뿌렸죠. 증발 냉각이었습니다. 원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죠.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3도, 52도, 51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압력계를 지켜봤죠. 천천히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모래폭풍이었습니다. 스피커가 울렸죠. 대피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냐고요? 사막이 우릴 포기 안 시키는 겁니까? 모든 인원 대피하십시오. 본부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우디 팀이 철수했습니다. 차량들이 떠났죠. 현장이 비어갔습니다. 한국 팀은 남았습니다. 저도 남았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자리는 여기였습니다. 그들과 함께요. AI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도훈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모니터에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붉은 글자들이 깜빡였습니다. AI는 감정이 없지만 우린 있습니다. 김도훈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그럼 감정으로 버텨봅시다. 제 대답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전원이 나갔습니다. 또 정전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즉시 연결됐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죠. 수동 조작이 시작됐습니다. 서서구가 메인 밸브를 잡았습니다.
박민수가 압력을 읽었습니다. 이준혁이 필터를 확인했죠. 정대희가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냉각수 공급을 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직접 기계를 만진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밸브를 돌렸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파이프가 식었죠. 압력 상승, 냉각수 증량, 필터 정상, 온도 하강. 목소리들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우린 한 팀이었습니다. 국적이 없었습니다. 직책이 없었죠. 그저 사람이었습니다. 사막과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등이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새벽이 왔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모래가 가라앉았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폐를 가득 채웠죠.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탁도 0.03, 염도 0.01. 완벽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두 번째 폭풍도 견뎠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견뎠습니다. 서서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래투성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린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72시간 완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불가능을 완료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아니, 포옹했습니다. 처음이었죠. 제가 평가 대상을 아는 게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료였습니다. 전우였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막이 반짝였습니다. 모래가 황금빛으로 빛났죠. 플랜트가 웅웅거렸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죠.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5명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신념은 사막보다 넓었습니다. 폭풍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한국을요. 폭풍 후 첫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기록관으로서의 의무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뭔가 망가진 건 아닐까요? 염도 0.01%, 탁도 0.03, 온도 안정 42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죠.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노트가 떨어졌습니다. 주울 힘이 없었습니다. 마을 광장으로 갔습니다. 임시 분수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수백 명이었습니다.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남자들.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서구가 밸브를 열었습니다.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울음이 터졌죠. 아이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노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자들이 노래했습니다. 남자들이 춤췄습니다. 물이 햇살을 받아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무지개가 떴습니다. 65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렌즈를 가렸으니까요.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에게 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터져나왔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왕세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장관들과 함께였죠. 카메라가 수십 대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비전 2030의 핵심에 편입합니다. 5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한국을 독점 파트너로 지정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역사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세계 지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줄의 서명으로 사막이 역사가 됐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서서구와 둘이 걸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렀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처음부터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지평선을 봤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움직이는 게 용기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평생을 지웠습니다. 25년간 저는 확신을 찾았습니다. 데이터를 모았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확신 없이도 움직였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였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을 몰랐습니다. 서서구가 웃었습니다. 알아가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자이라의 회복 선언식이 열렸습니다. 병원 앞마당이었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자이라가 걸어 나왔습니다. 휠체어 없이요. 스스로요.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가 울렸죠. 자이라가 한국 팀에게 다가왔습니다. 꽃을 건넸습니다. 사막 장미였습니다. 서서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받았죠. 고마워요, 아저씨. 자이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서구가 울었습니다. 김도훈이 울었습니다. 박민수가 울었죠. 이준혁이 울었습니다. 정대희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플랜트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사막의 별은 컸습니다. 밝았죠. 그 별빛 아래서 한국 국기가 펄럭였습니다. 작은 깃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우주만큼 커 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룰라가 변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곳에 왔죠. 같은 사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강이요. 맑은 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양쪽으로 야자수가 자랐습니다. 농장도 생겼죠. 토마토가 열렸습니다. 오이가 자랐습니다. 상추가 푸르렀습니다. 65년 만의 수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렸죠. 6개월 전엔 울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웃음이었습니다. 희망이었죠.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CNN이 왔습니다. BBC도 왔습니다. 알자지라도 왔죠. 사막의 베니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베니스보다 아름답습니다. 여긴 기적이니까요. 기사가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한국의 기적이라고 썼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물 동맹 창설식이었습니다. 1천억 달러 규모였죠. 중동 전역 200개 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회의장이 웅장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우린 기적을 만든 게 아닙니다.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불가능은 없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의 그래핀 필터가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AI 제어 기술도 채택됐죠.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부산 기장군이었습니다. 본사 연구소가 컸습니다. 깨끗했죠. 서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포옹했습니다. 그날 사막에서 본 하늘 잊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하늘이었죠.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막으로 갑니다. 세계로 갑니다. 서서구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여정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서울대 입학식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죠. 신입생 대표가 단상에 섰습니다. 자이라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희망을 줬죠. 걸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제 제가 세상을 돕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겠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단단했죠. 청중이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본 건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래였습니다. 제네바였습니다. 국제수자원 회의였습니다. 최종 보고였죠. 2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아룰라의 사진들이 떴습니다. 사막, 한국팀, 물줄기, 자이라의 미소. 기술은 수단이 아닙니다. 신뢰의 언어입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25년간 숫자를 믿었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죠. 하지만 사막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이라는 걸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세계의 물길을 바꿨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5명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신념은 사막보다 넓었습니다. 바다보다 깊었습니다.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7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역사가 됐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됐죠. 의심이 신뢰가 됐습니다. 박수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의 손에서 온다는 걸요. 한국의 손에서요. 기립박수였습니다. 200명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을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준 것에 대해서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룰라의 강만큼은 아니었죠.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 신뢰는 과학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25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6개월이었습니다. 한국을 만난 6개월이었죠. 저는 이제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사막의 하늘을 기억합니다. 뜨거웠고 거칠었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은 물길을 열었습니다. 72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20년을 바꿨습니다. 저는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신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작은 엔지니어들이 모래를 쓸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쳤다고 부르겠지만 저는 압니다.